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초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고 박건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무거웠었는데요. 이 사고 후 보건복지부는 고 박건하 군을 의사자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5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겨울 달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중학생 박모 군을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 지정했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들을 먼저 구한 뒤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의사자 지정과 함께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달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중학생 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꽁꽁한 저수지 위에서 놀다가 빙판이 깨지며 사고가 발생한 건데 가장 먼저 물 밖으로 나온 박 군은 나머지 친구들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요 시간에 갔다 제가 1시쯤 되네 이러는데 그때 애들이 여기 있더라고. 엄마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 하면서 내려와 하기는 얘가 찔찔 오더라고. 그러면 또 5시 돼가지고 또 저 친구도 또 더 합세해가지고 사고 났다 가요. 그때. 지역사회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 군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박 군의 죽음은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닌 숭고한 희생정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는데 네. 다 구해내고 자기 본인 힘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가 그 익사했다고 한창 이제 참 저학교 상태인데 그러다 힘들더니 부모 마음 참 안타깝죠. 달성군은 박 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했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 공식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불미스럽게 사고가 일어났으니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 의사자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의사자 인정 요청 승인 이제 보건복지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의사자 지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 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됩니다. 박 군은 달성군 주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의사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달성군은 의로운 군민 예우와 지원 조례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 보도 이후 달성군은 건하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2일 추모비가 건립됐는데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와룡산 기슭에 있는 작은 연못. 지난 1월 13살 박건하 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건하 군은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낚싯대를 이용해 3명을 구하고 추가로 1명을 구조하던 중 함께 물에 빠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박건하 군의 의로운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3km 떨어진 세천늪 근린공원에 세워졌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4월 건하 군을 의로운 국민 제1호로 선정하고 추모비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 박건하 군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이름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달성군이 잘 챙기겠습니다. 건하 군의 친구들도 고맙다는, 존경한다는 말을 전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을 네 마음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너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고마웠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건하야, 편히 쉬어. 우리는 너를 오래도록 기억할게. 가족들은 건하 군의 선택이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아들이 남긴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추모비에 새겨진 제 아이의 이름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 마음과 뜻을 전해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세워진 이 추모비는 단지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는 용기와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의미 있는 자리로 남아리라 믿습니다. 고 박건하 군의 추모비는 선한 마음이 세상으로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건하 군의 용기와 선행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그 정신이 우리 기억 속에 계속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형물 속 아이의 실루엣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밀었던 작은 손길을 상징하며 그 손끝에서 날아오르는 새들은 건하 군의 선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추모비가 세워진 세천읍 근린공원에는 건하 군의 이름과 함께 이웃을 향한 용기와 희생의 뜻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달성군은 이 공간이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적 가치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를 대표하는 이현공원을 휴식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조각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구에 흩어져 있는 조각 작품을 모아서 도슨트 프로그램과 창작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관광객을 모으자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평리공원입니다. 한쪽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어린 왕자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구문화예술회관 앞에도 흰 코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소총으로 수많은 흰 코뿔소가 생명을 잃은 현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서구에 이런 미술품으로 분류되는 공공조형물은 총 39점. 이런 공공조형물들을 이현공원으로 한데 모아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서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각 작품을 따라 걷는 동선을 통해 공원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객들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머물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했는데 현재 서구에 많은 조각품들을 구매해서 지금 흩어져서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조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동선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배치한다면 일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많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도슨트 수업이나 문화예술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관광 인프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현공원에는 현재 세계적인 조각가인 유형호 작가의 작품 그리팅맨이 세워져 있습니다. 7m 높이의 그리팅맨은 서울과 경기도 연천군 그리고 해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으로 이와 연계하면 큰 효과도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공조형물을 집약해 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만 작품 이전이나 재배치는 예산이나 공간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조각공원 조성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향후 조각공원 조성 가능성을 염두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6학년도에는 AI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다움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이른바 글로벌 교육 수도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졌습니다. 2026학년도 달라지는 대구 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26학년도를 글로벌 교육 수도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행 과제로 이른바 세계적 배움을 꼽았습니다. AI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I 교육의 기반인 수학, 과학, 융합 교육을 내실화하고 AI 중심 학교, AI 수업 시수 확대,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프로젝트로 보편 필수적인 AI 교육을 확대하고 AI 디지털 교육 자료 활용 지원,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연수로 AI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강교육감은 AI 시대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성장을 돕는 러닝 디자이너이자 학습 촉진자로 규정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깊게, 더 전문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상담 코칭 중심의 이른바 휴먼 터치를 강화해 세계적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배워 선생님들이 협력적 주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도록 학교 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은 학교와 지역, 시민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 공간을 혁신하고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 교육을 담아내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함께 자기 주도적 디지털 학습 공간, 틈새 공간을 활용한 쉼터 등 균형 있는 학교 공간을 꾸준히 조성하고 한국어 교육센터, 달성 한국어 교육 거점 학교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 모델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보다 착근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하고 또 선생님들의 연수도 방학 때 더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조금 더 손에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강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며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2026년 새해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2026년 희망 키워드로 비용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꼽고 보수적 경영을 예고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2026년 새해 성장보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2026년 희망 키워드를 조사해보니 새해 가장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경영환경 키워드로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2025년 기업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슈로는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경기 둔화와 에너지, 원자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급등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집중할 경영 전략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한 보수적 경영 기조를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시장 개척 및 신사업 발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6년 가장 기대하는 사업 변화 키워드로는 10곳 중 7곳이 기존 주력 산업인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고 답했고 10곳 중 3곳 정도가 신성장 산업의 성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새해 가장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경제 환경 키워드로는 내수 활성화, 물가 안정, 금융 비용 완화, 수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키워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 지역 불균형 완화, 민생 부담 완화, 노동 일자리 환경 안정 순으로 답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키워드로는 금융 통화 환경 안정과 공급망 안정을, 지역 변화 키워드로는 소비 활성화,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구 기반 강화 순으로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건물 층수가 점점 높아지고 화재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소방관들을 향해 덮쳐옵니다. 산소가 유입되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은 한층 더 거세집니다. 가득 찬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 실제 화재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기르는 훈련 시설입니다.
네, 방금까지 소방관들이 실화재 훈련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연기와 재가 날리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달, 확산하는 과정과 밀폐와 개방을 반복하면서 연기가 퍼지는 방식을 재현할 수 있는 플래시 오버셀을 비롯해 실제 진압 전술, 대형 화재, 가스 폭발 등 10개의 실화재 상황 대응 훈련 시설이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대구 실화재 훈련 시설은 플래시 오버셀 화재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 컨테이너와 FGI-셀, 어택셀이라고 하는 이제 화재 이상 현상을 보여주는 컨테이너, 그리고 백드래프트, 그리고 이체 2층, 3층을 이용해서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진 시설을 사용해서 연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 훈련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충남, 경기 등을 찾아가야 했던 소방관들은 이제 대구에서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대구 소방교육훈련센터 실화재 훈련장은 내년부터 대구 지역 소방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훈련을 위해 찾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불을 지피고 훈련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제를 좀 교육생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이 훈련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고층 건물이 늘면서 화재 진압이 더 어려워지고 화재 원인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소방관들의 진압 능력과 훈련 시설도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우진입니다. 달성군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그냥 드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냥 드림은 위기 가구에 1인당 3개에서 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 누구나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사읍에 있는 행복한 달성 푸드마켓에서 쌀과 라면, 즉석식품 등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최초 방문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으로도 물품을 제공하지만 반복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긴급 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연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신천 동구 신천 1, 2동 일대 저소득 가정, 장애인, 홀몸 어르신 20가구에 540만 원 상당의 연탄 6천 장을 배달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장과 의료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봉사단, 최은석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붓글씨 한 점이 처음으로 경기도 박물관에서 공개됐습니다. 안 의사의 마지막 뜻이 담긴 유목에 적힌 건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였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목입니다. 여순 감옥에 수감 중이던 안 의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이 글씨를 남깁니다. 장탄일성 선조 일본. 긴 탄식 끝에 한마디로 일본을 미리 조문하노라.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입니다. 붓끝은 거칠고 획은 깊게 파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죽음을 넘어선 글씨 초사체라고 설명합니다. 안 의사는 이 글씨로서 그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초사체다. 글씨로서 죽음을 초국한 거. 안 의사 사상이나 정신이나 생활이나 뭐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 유목이 국보급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안 의사가 스스로를 동양지사라고 밝힌 유일한 기록이면서
안 의사의 상징인 한 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고위 관료에게 직접 건네졌습니다. 총이나 칼이 아닌 글씨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입니다. 이 유묵은 후손이 보관해 왔지만 정치적 부담과 극우 세력의 위협 속에 오랜 시간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발굴된 이후 25년 만에 국내로 영구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에 가서 다시 25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좀 한국에 좀 기증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5월 18일 날 드디어 우리가 환수를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장탄일성 선조 일본과 함께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유묵 독립의 일본 소장자와도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그 독립이라고 쓴 두 글씨는 아직 저희가 완전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확보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르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 경기도 박물관은 내년 4월까지 안 의사의 유묵 등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583개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급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지역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장됐습니다.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주얼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2025 소공인 성과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제품 제작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분야에서의 뛰어난 평가 덕분입니다. 달서구에서 열린 사랑은 향기를 타고 데이트 행사에서 4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혼 남녀 20명이 참가해 수제 퍼퓸, 핸드크림 만들기를 통해 서로 호감을 쌓고 최종 2표로 커플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이 2025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평가에서 전국 160개 휴양림 중 2위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인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